이리오너라 이리오. 예, 131회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제가 그냥 늦게 들어와가지고 힘이 빠지네. 예, 어디 다녀오셨나봐요. 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좀 원래. 하여튼 오늘 좀 다룰 거는 이제 2020년 매크로 시즌 나가고 있는데 많이들 나왔는데 오늘 쿼트부터 녹음을 할게요. 네. 쿼트에서는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든가 뭐 내년 실적 전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루는 건데. 하여튼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그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밸류 레벨을 볼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세인 임조입니다. 네, 퀀트 염동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그 염동찬 연구원이 오늘 오셨으니까 댓글에 하나 그게 올라와가지고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근데 제가 대답한 게 맞는지 궁금해가지고 한 분이 그 이제 PER 계산할 때요. 그 총 순이익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EPS를 쓰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포워드 EPS. 그러니까 제가 답변한 걸로는 총 순이익은 사실 지배랑 비지배가 같이 포함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비지배를 빼야 되잖아요. 네.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맞아요.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으로 하고요. 보통 포워드를 쓰는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포워드를 쓰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연간 실적 나온 건 2018년까지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2019년이 지금 11월인데 이때까지 12거를 쓰면 안 되니까 보통 포워드를 쓰고요. 이제 물론 이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가 없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포워드를 못 쓰니까 과거 4개 분기를 합친 순이익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4개 분기를 사용하면은 이 PER에서 P는 매일 바뀌는데 그 EPS의 E는 1년에 4번 바뀌겠죠. 뭐 이런 좀 이렇게 그 기간에 따라서 정보의 좀 비대칭성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좀 가장 공평한 건 보통 포워드 EPS를 쓰는 게 맞죠. 네, 알겠습니다. 다행히 아는 거를 질문해 주셔가지고. 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자료 어떻게 구성돼 있죠? 네. 나는 뭐 자료 맨날 얘기했던 건 같이 질문하니까 되게 쑥스럽네 갑자기. 저 뭐 이 실적에 대해서는 이번 자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로만 요약하면은 내년 실적은 아무리 안 좋게 봐도 턴어라운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내용으로는 왜 그렇게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뭐 이것과 관련된 내용과 밸류에이션은 지금 11배 넘어서 이렇게 비싸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 진짜 비싼 거냐, 이거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내년도 턴어라운드라고 생각한다면은 종목들은 뭐 사는 게 좋을 것 같냐, 이 3가지 파트로 이렇게 나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좀 이렇게 한국 실적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사실 뭐 원래 뭐 영화 같은 경우도 예고편이 되게 핵심이잖아요. 초반에 나오는 게 뭐 인트로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처음에 넣어놓은 이 그림 1번이랑 그림 2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2019년이 지금 125조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125조 원이 잡혀 있는 거는 작년 초, 그러니까 2018년 초만 하더라도 2019년 영업이익이 240조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125조 원까지 절반이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이 125조 원도 사실은 좀 힘들다. 4분기 실적이 지금 예상치가 한 29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보통 4분기 실적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한 30% 정도 덜 나와요. 예상 못한 게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그러면은 뭐 29조에서 한 30% 까면은 7, 8조 빼야 되죠. 125조에서 7, 8조 빼면은 뭐 3분기 실적 지금보다 양호하게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잘해봐야 120조 실적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4분기 이런 거는 뭐 125조까지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더까지가 안 좋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4분기 어쩌면 반복, 우리나라 실적 시즌만 이르죠. 그렇죠. 딴 데보다 좀 심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2019년 실적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 2, 3월에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연간 실적 2019년 실적보다 2020년 실적이 어떻게 바뀌는지 더 관심이 있어가지고 투자자분들 아니 뭐 이렇게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도 이렇게 그닥 이렇게 4분기 실적 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세게 반영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한 115조에서 120조 사이가 나온다면 이 레벨은 실적으로 2015년에 어떤 15, 16, 17 강세장 출발점 때 레벨로 회귀하는 건데, 뭐 그래서 15, 16, 17처럼 막 확 좋아진다가 아니라 최소 우리나라 기업이 저번에 이제 과거에 뭐 한번 레벨업 된 뒤로 그래 볼 때 퍼 리레이팅 얘기 나왔을 때 100조 대 올라온 뒤로
뭐 이 정도 레벨이면 내년에 뭐 염도차 연구원 말은 뭐 안 나와도 120조 이상은 나오니까. 그렇죠. 아무리 뭐 못 봐도 지금 추정치가 160조 원이거든요. 영업이익 네. 추정치가.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좀 하향 조정될 겁니다. 뭐 상향 조정될 수도 뭘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지금부터 6개월 정도 본다면은 4분기 실적 나오고 하면서 한번 하향 조정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뭐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뭐 150조도 안 나오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150조 정도가 한 평범한 수준이고 그 2019년 그 예상하는 120조 원보다 덜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실적이 얼마나 하향 조정됐느냐 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인데 뭐 이거는 뭐 뒤쪽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뭐 실적 하향 조정되는 것보다는 밸류에이션 얘기를 먼저 드리고 갈게요. 9페이지에 있는 내용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12개월 포워드 PER 기준으로 한국이 지금 11배를 넘어섰습니다. 뭐 그 기준에 따라서는 12배 가까이 되기도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PER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올해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았느냐? 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이 PER이 올라온 게 주가가 올라와서 PER이 올라간 게 아니고요. EPS가 하향 조정돼가지고 PER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EPS가 상향 조정될 거라면은 제가 내년도 실적은 좀 올해보다 개선될 걸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년도 실적이 개선되면은 PER은 자동적으로 낮아진다는 의미거든요. 주가가 가만히 있더라도. 그렇다면은 지금 PER 비싸다고 얘기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냥 PER이 이제 다들 11배 이상 비싸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지난 한 몇 년간, 한 2, 3년간 한 11배 넘어가면 두드려 맞았어요. 그렇죠. 뭐 9배에서 11배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제 11배도 별로 11배를 없었죠. 됐던 이유가 거의 다 뭐였냐면은 최근에도 보면 어쩌면 EPS가 내려오면서 주가 내려온 속도가 EPS 내려온 속도가 더 빠르니까 그렇죠. PER이 올라왔던 건데 2018년에는 주가 올라갔는데 2017년에는 주가 올라갔는데 EPS가 더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PER이 떨어진 거랑 그쵸. 반대의 현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통 저퍼에 뭐 그런 얘기가 사이클에 나오는 얘기인데 하여튼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PER이 올라왔지만 EPS가 돌아서는 것만 확인이 되면 이게 PER이 좀 높다기보다는 오히려 옆으로 가거나 PER이 좀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주가가. 그것도 그렇고 다른 국가들이랑 비교하면 한국 11배 PER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뭐 그림 7번 보시면은 지금 한국보다 싼데 지금 러시아랑 터키밖에 없어요.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이 러시아, 터키랑 밸류에이션 비교하기는 참 민망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아무리 그래도.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오늘도 아직 기사 보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근데 참 이렇게 시장이 좋잖아요. 근데 네. 미국도 지금 PER이 17배인데 맞아요. 저는 그래서 당연히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3분기 연속 이익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높은 폴을 받아야 되고 참 저는 그게 좀 약간 아이러니하더라고요. 한국은 그래도 뭐 실적 충격은 좀 받았지만 너무 좀 할인이 심한 거 아닌가. 뭐 올해 그런 전 생각이 좀 세계적 들더라고요. 이익 추정치가 다 떨어졌는데 한국은 항상 다이나믹하잖아요. 올해 글로벌 주요국 중에서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속도가 제일 빨랐던 거는 맞아요. 뭐 근데 그거 고려해도 11배? 이거 진짜 비싸다고 해야 되나라고. 여하튼 근데 한번 11배 하면 좀 막혔었기 때문에 더 궁금한 거는 11배 왔지만 EPS가 돌아선다면 이 가정이 시작되는 해가 아닐까. 사실 뭐 그거는 EPS 도는 거는 지금부터도 뭐 사실 조금씩 확인을 되고 있는 거죠. 뭐 여기까지가 지금 이 자료에서 다룰 뭐 주요 내용이고요. 뭐 중간에 뭐 자료에 보면은 재밌는 통계 몇 가지 넣어놓기도 했는데 그거는 그냥 참고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론은 사실 이 부분 지금부터 하는 부분인데 얘기 좀 해주시죠. 12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 13번이랑 그림 14번인데요. 아까 한국 영업이익이 2019년에 한 120조 원 정도 나올 것 같다. 잘 나오면 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 초에는 한국 영업이익이 240조 원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한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2018년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4분기 실적 근처가 되면서부터 상황이 바뀝니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실적 추정치가 이제 반도체 업황이 이제 끝나간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에요. 그 그림 14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시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실적 추정치가 올해 2019년 추정치가 막 상향 조정되다가 4분기 때 정말 낭떠러지처럼
폭포처럼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거의 이렇게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영향으로 한국 전체 실적이 하향 조정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두 개 기업이 이렇게까지 크게 시장을 흔들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은 그림 15번이랑 16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은 특히 그림 16번을 보여드리면은 좋을 것 같은데, 전체 실적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났었던 게 2017년과 2018년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개 기업의 이익이 갑자기 얼마나 이렇게 튀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다가 2019년에는 다시 과거의 평범한 수준까지 돌아옵니다. 2017년, 18년 연속으로 한국 기업 이익이 완전히 레벨업 하면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 순이익을 뚫었었는데, 이제 2019년부터는 이 두 개의 기업이 이렇게 약간 둔화되면서 그런 모습은 좀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약간 좀 힘들어하는 시기에 다른 기업들 실적에 그나마 좀 이렇게 받쳐줬느냐? 그렇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13페이지에 있는 그림 18번 보시면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향 조정돼요. 물론 뭐 이렇게 4분기에 그 SK 그 2018년 4분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급격히 폭포처럼 이익 추정치가 떨어지진 않았지만 꾸준히 느린 속도로 이익 추정치는 하향 조정됩니다. 여기에다가 뭐 작년 하반기 이후에 글로벌 수요 이슈가 급격하게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뭐 글로벌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도 이렇게 나왔던 시점이 이때기도 했고,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때였는데, 계속해서 뭐 한국 뭐 기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바뀝니다. 내년에 바뀌어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먼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올해 제일 많이 깎아먹었는데 실적을, 그렇다면 이 기업들 실적이 좀 도는 시그널이 나와야지 한국 기업 실적들 돌 거 아니냐? 이게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워낙 크게 깎아먹긴 했지만 나머지 기업들이라고 그렇게 잘해가지고 이거를 좀 이렇게 이 좀 쿠션 역할을 했던 거는 아니었던 거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좀 돌아설 거냐?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정리가 필요한데, 둘 다 나쁘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업체,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안 좋은데 한국 기업들만 좋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보통 같이 갑니다. 특히 마이크론 같은 데가 같이 가죠. 이렇게 동종 업종, 이렇게 메모리 업종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데 보시면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 실적 최근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약간 돌았거든요. 미국 반도체 기업들 실적도 같이 돌고 있어요. 특히 마이크론이 돌고 있고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좀 바닥 통과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그림 20번이죠. 여기에다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삼성전자랑 미국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미국 IT 지수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갔어요. 지금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뚫고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만약에 미국 반도체 업종은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만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거는 약간 좀 근거가 부족하지만 삼성전자도 글로벌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와 함께 같이 실적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믿을만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메모리 분야는 좀 괜찮을 것 같고, 나머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외의 기업들도 좀 실적이 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림 22번이랑 그림 23번입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두 개 기업을 제외한 코스피 200의 EPS를 보면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전체 한국 EPS랑은 모양이 약간 달라요. 근데 이 데이터를 보면은 중요한 게 OECD 경기 선행지수랑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OECD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바닥을 지나서 조금씩 턴어라운드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만약에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가 바닥이라면은 한국 기업 실적도 역시 바닥 통과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됐었던 메모리 업체들, 반도체 기업들도 좀 이렇게 턴어라운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역시 좀 느린 속도로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됐던 일반적인 메모리 이외의 기업들도 좀 반등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내년도 실적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데 이 대형 반도체 외에는 그러면 업종으로 보면은 경기 민감주가 좀 살아나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업종에서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은 제일 큰 거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 민감주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랑 그다음에 금융 업종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비중이 좀 늘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가지고 올해 전체적으로 사실 뭐 자동차는 좋아지고 소재 산업자가 깨먹은 게 올해였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뭐 글로벌 수요 영향으로 소재 산업재 이익 추정치 더 이상 하향 조정 안 되고 자동차 조금 올라오고 IT 개선된다면은 내년도 이익은 뭐 그렇게까지 나쁘게 안 봐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 나름대로 내년도 실적이 그러면 얼마 정도 될 거냐 이렇게 좀 추정을 해봤는데 한국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편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전 세계 애널리스트가 그런데 한국 애널리스트들이 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나름대로 합리적인 지표들을 모아서 추정을 했는데 합리적인 지표라는 게 뭐냐?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을 썼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에 비해서 추정치의 변동이 좀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좀 신뢰할 만하고 영업이익률 추정치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한국이 범위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6%에서 10%에서 사이에서 대부분 움직여요. 이렇게 변동이 적은 두 개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영업이익률과 매출액을 이용해서 영업이익을 추정을 해봤는데 여기 표 1번에 여러 가지 가정에 따라서 실적을 넣어봤는데 현재 추정치로만 보면은 한 내년도 영업이익 추정치 한 160조 원 정도 나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평균적인 거 이용하면은 150 정도 나오고요. 아무리 안 좋게 봐도 120조 원을 하회할 확률은 정말 그렇게 크지 않다. 정말 최악의 상황을 좀 고려해야지 120조를 하회할 것 같고, 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뭐 수요라든지 OECD 경기 선행지수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바닥을 통과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최악의 최악까지 갈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수적으로 봐도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림 32랑 33번이 제가 좀 좋아하는 차트인데 그 다우의 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앙드레 코스톨로니 실적이랑 주가는 뭐 이렇게 주인이랑 개처랑 관계랑 비슷해가지고 뭐 주가랑 실적이 앞서거나 뒤설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잖아요. 연간 이익이랑 연말 코스피랑 보면은 실제로 굉장히 비슷하게 갑니다. 내년도에 역성장이 아니라면 플러스로 성장이 된다면은 그렇다면 주식시장을 나쁘게 봐야 될 이유도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 차트 보니까 확실히 주가가 선행을 하긴 하네요. 주가가 진짜 선행하죠. 확실히 참 신기하게도. 그렇죠. 작년에 1, 2, 3분기 실적 좋고 4분기 꺼졌잖아요. 근데 주가 같은 경우에는 4분기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했으니까 확실히 주가가 조금 더 빠르기는 하죠. 네, 뭐 이제 그 다음으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한국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밸류에이션 변동이 크지 않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EPS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림 34번이랑 35번 보시면은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EPS랑 주가랑 거의 똑같이 갑니다. 이게 좀 차이가 벌어지면은 밸류에이션 차이가 많이 좀 늘었다 줄었다 했다는 의미일 텐데 그렇지는 않아요. 거의 비슷하게 가요. 물론 최근에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가서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과거 한 10년 동안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낮은 PER과 국가별로요. 가장 높은 PER을 비교를 해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국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이머징과 비교해도 밸류에이션 변동은 그렇게 크지 않고 주가 같은 경우를 대부분 실적이 그 설명하는 국가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좀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재밌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한국이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굉장히 낮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디스카운트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당 성향이 너무 낮기 때문이었어요. 배당 안 준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조금 바뀌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림 39번 보시면은 이제 뭐 그림 38이 뭐 선진국이랑 그림 38이네요. 38이 선진국의 그 PER과 그 배당 성향을 비교한 거고요. 그림 39가 이머징 국가와 그 12개월 그 배당 성향과 PER을 비교한 건데 한국이 주요국 중에서 배당 성향 제일 낮다라고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올라와가지고 이스라엘 이겼어요. 꼴등 아닙니다, 이제. 거기서 거기야. 거기서 거기여도 꼴등 아니에요. 뭐 이스라엘 이긴 게 뭔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게 뭐 꼴등에서 이렇게 꼴등 탈출한 게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오늘 거의 막 촬영지에 한 명 졸고 있고 저 혼자 이렇게 계속 스탠딩 슈 뭐. 좋다. 이제 염동찬 스탠스 슈 하나 만들자. 내가 이제 정신 차렸어. 지금. 네네. 뭐 이런 상황에서 배당 성향이 올라오고 있는 점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뒤쪽에 있는 차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림 47번이랑 48번에 나타나 있는 건데요. 한국 배당 성향이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전 세계 평균, 선진국 평균, 이머징 평균과 비교하면은 한참 아래 떨어져 있죠. 다만 올라오는 속도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뭐 밸류에이션, 뭐 디스카운트가 뭐 아직은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약간 개선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게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뭐 이 부분은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국 지금 PER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PBR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낮습니다. 어느 정도 낮냐면요. 그림 45랑 46번 나와 있는데 ROE, PBR 이렇게 국가별로 나타낸 걸로 봐도 한국은 뭐 ROE도 거의 꼴등이고 PBR도 거의 꼴등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한국 과거랑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ROE는 굉장히 뭐 이렇게 한 15년 최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PBR 역시 이렇게 낮은 상황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왜 ROE가 낮을까요? 왜냐면은 한국 기업들이 17년, 18년까지 돈을 벌어가지고 BPS는 늘어났는데 19년에 실적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EPS가 떨어져가지고 ROE가 이렇게 안 나와. BPS분의 EPS니까. 그렇죠. BPS분의 EPS인데. BPS는 변화도 없는데 EPS 확 내려오니까. 그 전에 이렇게 쌓아서 늘어났죠 이미. 근데 EPS는 그거에 비해서 안 나오니까 확 내려온 거죠. 효율성이 확 떨어지면서 이렇게 PBR도 같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뭐 이런 상황이라면은 BPS보다는 EPS가 좀 빠르게 변하잖아요. 내년도 실적이 개선된다면은 반대급부로 ROE 역시 좀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진다라는 거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지금 PBR은 낮고 PER은 높지만 배당 성향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과 ROE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지금 뭐 밸류에이션 뭐가 높다 낮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는 쪽에 베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요구하잖아요. 내년도 지수 상단 얼마로 보세요, 하단 얼마로 보세요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펀트 입장에서 본다면 25페이지의 시나리오를 갖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2020년 말에 바라본 EPS 갖고서 뭐 얼마 정도 이익 하향 조정했을 때 시나리오 여러 가지 했는데 대략 이거 얘기 좀 해주죠. 그렇죠.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성적인 수준에서 정말 좋게 보면은 내년 인덱스 상단이 한 24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정도냐면은 뭐 지금 밸류에이션이 10년 그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익이 올라가면서 PER은 떨어질 건데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과거 한 10년 평균 정도 수준까지만 떨어지고 왜 이렇게 덜 떨어지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렇게 배당 성향 개선되고 이러는 것 때문에 PER은 덜 떨어지고 EPS는 한 10%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 2470 정도 나와요. 이 정도면은 이성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막 이렇게 극단적인 값을 대입하지 않고 가장 좋게 보는 게 한 이 정도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EPS가 한 10% 정도 하향 조정되는 구간에서 PE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막 올라가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수준을 유지해서 현재 수준, 아니 10년 평균 수준만 유지한다면은 그게 한 2020 정도 나옵니다. 뭐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나마 좀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보다 더 낮아진다면은 뭐 이렇게 PER이 뭐 과거 10년 최저치까지 떨어진다 뭐 이렇게 한다면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한 1,500까지도 나와요. 근데 이거는 정말 최악에까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PS가 떨어지는 구간에 PR은 보통 올라가거든요. 근데 EPS가 떨어진데 PR까지 같이 떨어진다. 이런 가정이니까 일어날 확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런 수준까지 가정을 한다면은 1,500이 나올 거고 실제로 1,500을 구경할 확률은 크지 않다. 방송사에 오해하겠다. 1,500 가능성 되게 낮은 거고. 네,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저점은 한 2,020이다. 맥스 값으로 뭐 이선태는 맥스가 2,400 나오지만 대략 그 표 3에서 본다면은 그 10년 평균 PR의 위아래를 보시는 게 맞죠. 그렇죠. 2,020에서 그것도 있지만 나는 이 생각도 했어. 10% 하향 조정하고. 네. 그랬을 때 현재 PER 11.5배 정도 올해 계속 왔었잖아요. 네네네. 그거 적용하면 한 2,300 나오더라고. 그쵸.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볼 수도 있는. 맞습니다. 여기서 이익이 10% 하향 조정되면은 근데 멀티플은 좀 11배 정도 와주면은 2,300. 이익은 내년에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고 만약에 여기에서 실적이 20% 하향 조정되면은 실적이 역성장은 아니고 그냥 올해의 실적이랑 비슷한 순이익 내년에도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현재 수준 PR 유지하고 현재 이익 그대로 간다면은 한 2,060, 70 현재랑 비슷한 수준, 약간 낮은 수준 그 정도 나오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게 헷갈려 하실 수 있으니까 해준다면 2020년 말에 12개월 포드 EPS라는 거는 그때 말을 직접 2021년 거와 2020년 거 EPS를 가중 평균한 값으로 보면 되는 거지. 네, 맞습니다. 거의 이걸 잘 이해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EPS 값을. 그렇죠. 왜냐하면은 EPS는 웬만하면 향후 데이터들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워드를 보시는 거고 만약에 지금 EPS라고 하면 12개월 포워드 EPS라고 하면은 2019년보다는 2020년의 비중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년 말이 된다면은 내년 말에 지수가 어느 범위에 있을까를 예측한다면은 내년 말에 EPS를 이용해서 예측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해서 쓴 거죠. 그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좀 아이디어 종목 중 어떤 게 있죠? 종목 선택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턴어라운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턴어라운드 시대에는 턴어라운드 시대에 맞는 전략을 좀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실적이 돌아선다면은 주식을 올라가는 종목을 좀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턴어라운드 할 종목들을 좀 미리 사가지고 기다리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트렌드 팔로잉 전략보다는 이렇게 추세 추종형 전략보다는 컨트롤리언 전략을 쓰는 게 더 맞는 시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어떤 얘기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을 이용해서 좀 보수적으로 현재의 매출액 추정치를 쓰되 영업이익률은 한 5년 최저 데이터를 쓴다고 하더라도 2019년보다 2020년에는 실적이 개선될 만한 종목들을 정리를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PER 같은 경우에는 낮은 수준에 있는 아직은 실적이 안 좋지만 내년에 개선될 걸로 기대되는데 올해 낮은 실적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낮은 기업들을 선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기업들 보시면은 대부분이 약간 옛날에 좋았다가 지금 한풀 꺾인 관심 못 받는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 근데 최근에 좀 이렇게 슬금슬금 도는 것 같아서 여기에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컴투스, IS 동서, 실리콘웍스 최근에 바닥에서 조금씩 좀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기업들을 보시는 것도 전략일 것 같고요. 아이디어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전략은 아까 PBR이 좀 이렇게 낮고 ROE 낮고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현재 그렇다면 ROE를 올려서 PBR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그 얘기는 ROE를 올리기 위해서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기업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자사주를 소각하면 ROE가 조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BPS랑 EPS 상장할 때 자사주를 이렇게 하나는 넣고 하나는 빼기 때문에 자사주를 소각하면은 ROE가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보수적인 회계 원칙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자사주를 가지고 있고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고 PBR도 싼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든 액션을 취해서 좀 PBR을 올리지 않으면은 좀 M&A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현금 비중이 높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이렇게 PBR을 올리기 위해서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ROE를 올리기 위한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아이디어로 한 6개 정도 종목들 정리했으니까요. 이 기업들이 한다고 얘기 나온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없죠. 그래요.
그냥 아이디어인 거죠. 오늘 발표하는데 미안해요. 내가 완전히 막 맛이 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좀 컨디션 회복되고 있는데 끝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살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제 염동찬 연구원이 이제 컨트라지만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어떤 이쿼티브 사이드 쪽에서의 어떤 파트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때 시장 내년 바라볼 때 딱 투자자들한테 내년도 이익이 102조 이상은 나올 것 같다. 이거는 분명히 긍정적인데 그 외에 뭔가 좀 매력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지금? 내년도에요? 특별하게 뭐 그런 건 없지 지금. 아니 이제 글로벌이 돌고 이제 달러 강세도 약해지고 이머징이 좋아질 상황이 되고 중국 유럽도 나아지는 건 맞는데 참 수급 쪽 이슈 때문에 참 걱정이기는 하네요. 어떤 거죠? 수급 이슈는 우리나라 쪽으로? 네, 한국 쪽에서. 중국 쪽으로 계속 늘려가는 거 같아요. 중국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건데 아람코 이슈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네요. 그래요. 하여튼 그건 다음에 한번 다루도록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가 보는 어떤 가늠자 같은 거나 어떤 그런 우리가 보는 어떤 레벨 같은 거 보는 어떤 분석 자료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우리 프로 댓글러한테 질문 주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 25페이지 표라던가 그런 것들 또 하나 17페이지 18페이지의 어떤 매출액과 변동성 적은 매출액과 그 영업이익률을 갖고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매출 전체적으로 추정했는지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매크로 시즌 한달 고생하셨어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